자, 큐라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클이 오늘 바이오 쪽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이 깨지면서 바이오 쪽 종목들 다 잡아 끌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와중에 이 큐라클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12% 13%까지 올라들어서 최근 주가 놀려주는 추세, 하락 추세선의 상단까지 쭉 올라들어오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올해 이제 바이오 저평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드렸었죠. 저 앞쪽에서 인벤티지 랩부터 출발을 해서 인벤티지 랩, 올릭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 큐리언트, 앱클론, 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제약바이오들을 제 중에서 싼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도 신고가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개를 잡아드렸었는데, 그 저평가 시리즈 중에서 아직 바닥을 빠져나오지 못한 유일한 종목입니다. 큐라클. 요거 이게 이제 그 순서의 마지막 종목이죠. 그러니까 쭉 제약바이오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설명드린 것 중에 마지막 종목이에요. 이게 얘가 그 중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이게 쭉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저 앞쪽에서 지금 왕창 주가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그 뒤로 지금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저가 데드캣 바운스 라인,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 뚫고 넘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면 기술 이전 반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술 이전 반환 들어갔는데, 기술 이전 반환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장나냐 그러면, 저 앞쪽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로노이 같은 종목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있죠. 이게 자, 저 앞에 이 한미약품이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대폭주를 하면서 제약바이오의 슈퍼 랠리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작년에 이 팝트론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가지고 비만 치료제들을 다 끌고 온 것처럼 10년 전에는 이 한미약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슈퍼랠리를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미약품이 그 뒤에 왕창 깨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에 이게 깨진 게 왜 깨졌냐라고 하면 기술 이전 반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도 기술 이전이 여러 개의 기술 이전들이 반환이 됐어요. 기술 이전 반환, 기술 이전 반환,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 깨졌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끝장나냐 그러면 끝장이 안 나죠. 이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졌다가 바로 깨지기 전까지 도로 올라 들어갔고요. 여기도 깨졌지만 얼마 안 내리고 그대로 버티고 다시 올라 들어가고 계속 이러고 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기술 이전이 반환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기술 이전이 반환이 됐어도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술 이전 약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고, 거기서 다시 수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오늘도 지금 주요 메이저 종목들 다 깨지고 있는데 혼자 오르고 있는 메이저 보로노이. 자, 이 보로노이 같은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보로노이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이긴 합니다만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하고 줄기가 움직이는 라인이 좀 다른 종목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자,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박살난 적이 있죠. 이거 이렇게 박살났던 거 권리 이전 반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 반환 때문에. 이게 여기 이렇게 박살났던 이게 기술 이전 반환 때문에 깨졌어요. 근데 이 기술 이전 반환이 이게 이 약발을 안 듣고 그래서 깨진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보이노르이 설명드릴 때마다 했잖아요. 이거 중국에다 넘겨줬더니, 중국에다 기술 이전을 했더니,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기술 이전을 10건씩이나 하는 동안에도 계속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HLB 같은 경우가 의심을 받고, 중국만 엮이면 그래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또 기대를 하고, 어떤 경우는 기대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의구심이라고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하죠. 중국 가지고 엮이는 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더니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그 뒤가 없어. 그렇죠? 기술 이전을 냈으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해야, 그래야 단계를 달아가야, 그래야 그 어떤 마일스톤을 받아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술 이전인데 그 다음 진계를 아무것도 안 해. 액션을 안 취해. 그래서 저쪽 회사가 기술 이전을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로노이가 가져와. 야, 이래 갖고 내가 그냥 내가 할게. 내놔 이겁니다. 야, 이게 맡겨놨더니 너는 뭐하니 지금?
약 만들 거니 안 만들 거니? 갖고 와. 그냥 우리가 할 거야. 보르노이는 신약을 가장 빨리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었죠. 가장 빠르게 신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도들로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건 뭐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더 되돌아와서 큐라클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자꾸 싸다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바로 엊그제 나왔던 그 뉴스에 달려 있는 건데요. 자, 큐라클 이제 상업화의 시간, 파이프라인 다각화 강점 빛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몇 개죠? 신약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쉬어보십시오. 신약이 몇 개입니까? 우선 황반 변성하고 저쪽에 눈으로 열게 것만 두 가지 종류로 동시에 들어가는 거, 저건 묶어줘 CU06을 그냥 하나로 치고요. 얘를 하나로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8개의 파이프라인. 이 중에서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다 이거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얘만 이걸로 주가를 깨진 종목이에요. 자, 황반 변성 넘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반 변성하면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자, 어저께 케어젠 같은 경우에 있었죠. 황반 변성 이번에 케어젠. 그래서 이거 케어젠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또 이제 황반 변성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제 습성 황반 변성 이거 나오고 그러고도 깨졌죠.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날아간 회사 아일리아 시밀러 삼천당 제약이고요. 네? 삼천당 제약이고, 그리고 저 앞쪽에 앞서 오전에 나갔던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 세상에 없는 파킨슨병 치료제 그와 똑같은 소리를 했던 회사가 있죠. 와이투솔루션. 세상에 없는 황반 변성 치료제 와이투솔루션 보여드릴까요? 와이투솔루션 같은 경우도 세상에 없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황반 변성 치료제 러브콜 쏟아져 이런 소리 나오죠? 이렇게 황반 변성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 돼요. 이게 꽤 나오는데 이게 이런 종목들이 와이투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나왔던 요소는 봄에 나왔던 겁니다. 세상에 없는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끌어당겼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하고요. 이 황반 변성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회사들은 다 올라갔는데 오로지 딱 큐라클 이 회사 하나 깨진 겁니다. 근데 이거 깨졌는데 이거 깨지는 거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업화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업화 당뇨병성 황반 치료제 이미국 이비상 이중 항체 신약도 있고요. 이중 항체 ADC죠. ADC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나 많은데 자,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 1,300억입니다. 1,300억. 방금 전에 황반 변성 치료제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없는 이라고 이렇게 설레발 달아가지고 올라갔던 와이투솔루션이 1,600억입니다. 얘가 지금 1,600억 들어와 있거든요. 황반 변성 하나죠. 근데 이 큐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황반 변성 치료제에다가 ADC에다가 여기 지금 줄줄이 깔려 있잖아요. 여기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 이거 퍼스트 인 클래스 이게 진짜로 세상에 없는 이죠. 퍼스트 인 클래스가 최초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아직 약을 개발하지 않은 이렇게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도 이렇게 바닥이고 시가총액도 저 뒤에 있는 뭐 하나 하는 이런 회사들한테도 지금 발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남은 저평가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앱콜로 같은 회사 이거 저 큐라셀하고 똑같은 시장에서 평가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큐라셀의 경우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관리 종목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요. 이걸
이게 제대로 지금 평가를 완전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술 이전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이프에 대한 가치 전혀 안 돼 있죠. 이것도 기술 이전이 반영된 게 약이 잘못돼서 기술 이전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사간 회사가 지네가 그걸 추가적으로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돌려준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앞서 한미약품 같은 거에서 본 것처럼 보로노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회사들은 다른 파이프라인 가치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못 올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아직도 이 바닥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다우라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큐라클. 다 좋은데요. 그냥 늘 얘기 들은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이제 코스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이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뭐냐고 그냥 이러고 버려져 있는데 안 들어와 아무도. 자, 안 들어와 안 쳐다보면 끝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4천에 들어와도 최대 실적을 가지고 주가 개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100개가 넘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래서 이런 가치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도 결국엔 들어와야 돼.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이런 게 굉장히 저평가에 돼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속 사들여오는 주체가 있거나, 그리고 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건.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시세야, 시세. 자, 개인이 들어오려 그러면 이런 시세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빡 치고 들어오는 이런 시세가 연결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뻑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개인 투자자들 계속 들어가죠. 와! 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려 그러면 뉴스가 이렇게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게 그래? 자,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있죠. 10월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 가치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아무런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서 이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서 자 보게 되면 지금 뉴스는 그 이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바닥 쪽에 있을 때보다는 저 앞쪽에 저게 이렇게 박스로 저게 떡으로 행보하고 있을 때는 뉴스 뭐 하나 안 나왔었죠. 뭐 하나 안 나오다가 지금 잠깐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죠. 기관들 이건 당연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안 팔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관들은 팔지만 않아도 그냥 고맙습니다가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자 들어오죠. 계속해서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추정치가 외국인들이 7만 주, 그렇죠. 저 앞쪽에 지난 8만 주 사들여온 것 이후에 이 다음에 저 앞쪽에서 나갈 때는 20만 주 들어왔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이 같은 경우 이게 검은 머리가 됐건 노랑 머리가 됐건. 근데 이 종목의 성향상처럼 본다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은 머리와 노랑 머리가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에서 이제 A가 제약바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은 머리든 노랑 머리건 이건 둘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관에 이런 거 애초에 원래 안 쳐다보는 놈들이고요. 이런 데서 공매도나 때리고 끝내버리죠. 그거는 뭐 기대할 거 전혀 없고,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 쪽인데 둘 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 넘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이 바닥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없고요. 일단 넘어와야 시작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들어와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라인으로 제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그런 노려야 될 기업, 바이오에 남아있는 유일한 저평가 기업 와이바이오를 제외하고요. 와이바이오는 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리 그냥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냥 저평가니까 걔는 논외로 치고,
사실상 유일한 남아있는 저평가 기업 큐라클이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각 분야에 오르고 들어오시면 각 분야별 이 전문가분들이 분야별로 다 자기 특기 분야들이 있어요. 접근 방식도 뭐 접근하는 거 이제 재료 중심으로 가냐, 테마 중심으로 가냐, 세력형 중심으로 가냐 다 틀리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첫날은 세력형이었고 그 뒤로는 지금 테마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재료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다 틀리잖아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용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공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이 활용을 잘 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3개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지건설 같은 것처럼 계속 올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상한가 하나 잡고, 그리고 이 뒤쪽에 또 뒤에 들어오는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그런 쪽에서도 또 하나 잡고, 테마 올라가는 쪽에서 또 하나 잡고, 가능하죠? 자, 상한가가 15개씩이나 나오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왜?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각기 다른 분야로 노리는 분들이 상한가를 하나씩 따로 잡아내고 있으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3개의 상한가. 3일 연속 상한가도 있었고 하루에 3개 상한가도 있었고. 같은 종목이 3일 연속 아닙니다. 천일고속처럼 이렇게 같은 종목이 이건 며칠 연속 상한가 아니고 각기 다른 종목으로 오늘은 A 상한가, 내일은 B 상한가, 그 다음에는 C 상한가 이렇게요. 각각 다른 종목으로 연속 상한가. 자, 하루에 연속 상한가.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들 날뛰는 종목에서는 그런 것도 나와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